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 방식 밭작물 하실 건데요. 83페이지죠. 고추, 브로콜리, 배추가 있는데 이전에는 이제 배추가 월동 배추, 고랭지 배추였는데 이제 가을 배추까지 들어갔어요. 가을 배추까지. 무는 월동무, 그다음에 고랭지 무, 단호박, 파는 대파, 쪽파, 실파입니다. 쪽파, 실파. 이 생산비 보장할 때는 파는 동일하게 보시면 되는데 파를 나중에 이제 계산 문제 보실 때 분리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분리되는 경우는 시설에서 대파하고 쪽파 실파가 달라져요.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거기서 달라지는 것뿐이고 나머지는 똑같고요. 당근, 메밀, 시금치, 노지입니다. 그 혹시 답안지 쓰실 때 보통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는 그냥 시금치 그러면 노지 시금치를 말하거든요. 시설은 시설 시금치를 말씀드리는데 이제 답안지 쓰실 때 그냥 시금치 적지 마시고 항상 뒤에다 뭘 붙이시라? 노지를 붙이세요. 그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니까. 그 다음 이제 1번의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보시는데 대상 품목에 배추, 무, 단호박, 파, 당근, 메밀, 시금치, 노지 있습니다. 이때 배추는 가을 배추 추가하시라고 해드렸죠. 예. 피해 사실 확인 조사 그냥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2번의 경작불능 조사 보시면 거기도 대상 품목이 배추, 무, 파, 단호박, 당근, 시금치, 뭐 노지, 메밀, 시금치가 되어 있는 거죠. 거기도 가을 배추 추가하시고. 그런데 이제 경작불능 조사하고 피해 사실 확인 조사에서 대상 품목에 보니까 고추하고 브로콜리가 없죠. 네, 고추하고 브로콜리는 여기는 없습니다. 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자 경작불능 조사에서 조사 대상이나 조사 시기는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 조사 방법에 가시면요. 자 여러분들 경작불능 조사의 조사 방법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일단 뭐가 있어요?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자의 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에 식물체 피해율 65% 이상이고 계약자 신청을 했다 그러면 그렇게 조사가 됐다 그러면 경작불능 전조사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경작불능 후조사로서 산지 폐기를 확인하는 거죠.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별거 없습니다. 그런데 위에 여러분들 보시면 그 괄호 1번에 조사 방법의 오른쪽에 바로 보시면 괄호 1번에 보험기간 확인이라고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근데 다른 거는 보통은 경작불능 경작불능 보장의 보험 기간이 계약 체결 24시부터 수확 개시 시점까지가 돼요. 수확 개시 시점까지가 보통 그래요. 그런데 여기 있는 생산비 보장은 보세요.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기 체결이 24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안 심었어요. 심지를 안 했어요. 그러면 보험이 진행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심은 날부터 진행되겠죠? 아직 안 심어서 심은 날부터 그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정식 하는 애는 정식 파종하는 애는 파종이라 부르고 예 완료일 24시부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정식 파종을 했어요. 해놨는데 아직 계약을 안 맺었어요. 그럼 보험기간이 진행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언제부터 해요 그러면? 계약을 한 대부터 하겠죠. 그래서 둘 중에 비교해서 어떤 거? 늦은 날. 두 개 비교해서 어떤 거? 늦은 때가 보험 기간의 시기가 되는 시작점이 되는 거죠. 그다음 종기는 수확 개시 시점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정식 완료일은 그래도 어떤 작물은 최대한 몇 월 며칠 초과할 수 없고 파종 완료일은 또 어떤 작물은 몇 월 며칠 초과할 수 없어. 그때까지는 파종하든가 그때까지 종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기간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정식 파종 완료일은 아래 날짜를 초과할 수 없음에서 메밀은 제외된다 그랬죠. 메밀은 없습니다. 그게. 그래서 정식 완료일 보시면 고랭지 배추는 7월 31일, 월동 배추는 9월 25일, 대파는 5월 20일, 단호박은 5월 29일, 그다음 가을 배추는 9월 10일 제가 적으시라 했죠. 가을 배추 9월 10일. 그다음에 파종 완료일 보시면 고랭지무는 7월 31일, 월동무는 10월 15일, 쪽파 실파는 10월 15일, 시금치 노지는 10월 31일,
당근은 8월 31일이에요. 그런데 얘는요,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에서 배우시냐면 요거는 어디서 배우셨냐면 1과목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보험 기간이 있고 어떤 거는 당구장 표시돼 갖고 밑에 나와 있을 것이고 어떤 거는 위에 표 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 보험 기간 외울 때 일단 기본적으로 외워두시고 저랑은 언제 외우시냐면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저랑 외우시면 됩니다. 다시 들어갈 때 그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자, 이제 넘겨보시면 어디 보시냐. 생산비 보장 손해조사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요 생산비 보장에서는. 근데 그 중에서 생산비 보장 손해조사에서 옆에 밑에 바로 밑에 보시면 1번에 뭐로 되어 있어요? 일자조사라고 되어 있죠? 일자조사 옆에다가 뭐라 적으시냐? 경과 비율 조사다 하시면 됩니다. 경과 비율 조사다. 자, 경과 비율 조사할 때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면 사고 일자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고 일자. 사고 일자는요, 무슨 말이 없으면 재해 발생일이 사고 일자가 돼요. 뭐가 된다고요? 재해 발생일이. 필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 해 가뭄이죠. 교재 보시면 나와 있어요. 한 해 가뭄 피해를 말해요. 한 해 폭염, 병충해 같은 지속되는 재해, 지속적인 재해의 경우는 그 재해가 어떤 날? 끝나는 날이 뭐가 된다? 사고 일자가 됩니다. 사고일이 되는 거예요. 지속적인 재해로 인해서 결국 이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재해로 인해서 사고 일자를 특정할 수가 없을 때 그럴 때는 뭐가 된다? 재해가 끝나는 날이 사고 일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재해가 끝나기 전에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조사일이 사고일이 됩니다. 사고일. 일자가 되는 거예요. 조사 일자가 뭐가 된다? 사고 일자가 된다. 자, 차근차근 보시게요. 이 문장을 여러분들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이 문장을. 자, 사고 일자는 기본적으로 뭐다? 재해 발생일이다. 그런데 뭐 앞에는 뭐예요? 이거 한해, 폭염, 병충해는 뭐예요? 그냥 예시죠? 예시. 즉 지속적인 재해로 교재는 지속적인 재해인 경우는 재해가 끝나는 날로 되어 있는데 결국 어떤 지속적인 재해로 뭐가 있다? 사고일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는 말하는 거예요. 사고를 특정할 수 없을 때는 뭐 어떤 날? 재해가 끝나는 날을 뭘로 본다? 사고일자로 본다. 단 재해가 끝나기 전에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는 어떤 날짜? 조사가 이루어진 게 조사일이 뭐가 된다? 사고일자가 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여기 보시면 요거 보세요. 자, 요거 괄호 넣기 나올 수 있어 잘 보셔야 돼요. 한해 그다음에 뭐예요? 폭염 그다음에 뭐예요? 병충해. 세 가지. 한해, 폭염, 병충해와 같이 지속되는 재해 사고일자는 재해가 끝나는 날을 사고일자로 하는데 그 재해가 끝나는 날을 보고 우리가 예시로 가뭄의 예시를 뒀죠. 가뭄을 예시됐죠. 뭐라 돼 있어요 거기가? 가뭄 이후 첫 강우일
전날이라 돼 있죠? 가뭄이후 첫 강우일 전날. 맞아요? 네, 맞죠? 강우일 첫 전날. 그러면 무슨 날이에요? 비오기 전날이란 말이에요. 비오기 전날. 자, 그러면 사례를 한번 해보시게요. 6월 1일 날 비가 왔어요. 비예요. 비가 왔는데 그 다음에 쭉 비가 안 오다가 8월 31일 날 이렇게 비가 왔어요. 그럼 첫 번째 가볼게요. 계약자가 피해 신고를 9월 1일 날 했어요. 9월 1일 날. 그리고 조사를 9월 3일 날 조사했습니다. 그럼 이때 사고 일자는 뭘까요? 며칠일까요? 지금 6월 1일부터 8월 31일이니까 6월달, 7월달, 8월달 세 달 동안 비가 안 온 거예요, 지금이. 6월달 1일 날 비 오고 안 왔으니까. 그러면 6월달 한 달 비 안 왔죠. 7월달 안 왔죠. 8월 31일이니까 8월 30일까 비 안 왔어. 30일 동안 비 안 온 거잖아, 지금. 90일 동안 비가 안 온 거니까. 가뭄이 있죠. 지금 가뭄으로 피해 신고한 거예요. 그럼 사고일자는 몇 월 며칠일까요? 예, 8월 31일이 되겠죠. 8월 31일. 비 오기 전날이니까 8월 31일이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계약자가 가뭄으로 피해 신고를 8월 15일 날 했고 조사를 8월 17일 날 했어요. 그럼 이때 사고 일자는 며칠이 될까요? 며칠? 지금 재해가 언제 끝나요? 8월 30일 날 끝났죠? 8월 30일이 재해가 끝났는 날이죠. 그럼 그 끝나기 전에 뭐가 왔어요? 뭐 있어? 조사했죠? 조사가 이루어진 날이 뭐가 된다? 사고 일자다. 8월 17일이다. 17일. 8월 30일. 어휴,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30일. 예. 30일. 왜 그랬을까요? 요즘에 못 먹어서 제가 못 먹었어. 제가 지금 뭘 못 먹었냐면 술을 안 먹거든요. 지금 한 2달 동안 술을 끊어가지고 그래갖고 지금 한 4kg가 빠졌어요. 지금 티는 안 나죠. 티는 안 나죠. 그리고 하루에 제가 한 2만 보씩 걷거든요. 2만 보씩. 티는 안 나죠. 그래가지고 어저께도 저녁에 오후에 4시인가 늦은 점심을 먹고 안 먹었어요. 안 먹고 지금 오늘 아침밥도 안 먹고 있었거든요. 지금 제가 간헐적 단식인가 뭐신가 한번 해보려고 생쇼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살 한번 해보려고. 아마 그 영향 같아요. 이해되셨어요? 8월 17일인가? 예, 그러면 하나 더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8월 17일이 여기 있잖아요. 지금 여기 아니 8월 17일 이 정도 있겠죠? 조사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조사를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후로 조사 받고 나서 이 이후로 이제 8월 30일 날 비 오기 전까지 계약자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조사 받았으니까 그 이후로 피해가 번지지 않게 손해를 방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당연한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계약자들은 관리를 해야 되는 의무가. 물이 없다 그러면 수돗물에서 끌어와갖고 소수를 해서 물을 갖다 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해서 발생한 피해는 누구 책임이다? 계약자 책임이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다만 재해가 끝나기 전에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조사가 이루어진 날을 사고일자로 하며 그 다음에 문장 보세요. 조사 이후 해당 재해로 추가 발생한 손해는 어쩐다? 보상하지 않는다. 잠깐만요.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부분 괄호 1번하고 괄호 2번까지는 시험에는 이미 나왔어요. 이 내용 가지고 계산 문제로 해서 생장일수 구하라 다 나왔거든요. 지금 근데 뭐가 안 나왔냐? 이 이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 말이 안 났다고 지금. 그거 가지고 이제 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괄호 2번에 수학 예정일자를 보시면
수학 예정일자, 수학 개시일자, 수학 종료일자를 확인한다 돼 있죠. 그 경과비율 조사는 일단 첫 번째 뭐 한다? 사고일자 정리하는 거고요. 자, 제가 책판에 적을게요. 두 번째, 수학을 시작하는 날짜, 수학 예정일자. 언제 수학을 시작할 것인가 한번 물어봐야 돼요, 계약자한테. 그리고 수학을 실제로 수학 개시일자. 그 다음에 수학을 종료하는 날짜, 종료일자. 이렇게 세 가지를 안다. 근데 결국에는 이 두 개는 뭐예요? 수학 예정일자, 수학 개시일자. 얘는 뭐예요? 그럼 결국은 수학 시작한 날짜죠? 그래서 수학 시작한 날짜 하나, 그 다음에 수학을 종료하는 날짜를 본다. 그 수학 시작한 날짜는 나중에 제가 이제 다시 또 해드리겠지만, 제가 이번까지는 이론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만 설명해 드리고, 이제 7월달 되시면 아주 심화 이론에 아주 자세하게 또 해드릴 거예요. 제가 필요한 이런 거 다 해드릴 거예요. 다. 여기에는 수학 예정일자, 수학을 시작한 날짜는 뭘로 봐요? 수학 예정일자하고 수학 뭐? 개시일자로 본다고 보시면 이 세 가지를 우리 확인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사고일자를 기준으로 사고일자 전에 수학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수학 예정일자를 확인한다. 언제 수학을 할 것인가를 확인하고요. 동그라미 2번에 사고일자 전에 수학이 시작되었다면 최초 수학을 시작한 일자와 수학 종료일자를 확인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밑에 보시면 실제 경작 면적을 확인한다 돼 있네요. 그리고 2번에 보시면 피해 면적 조사에 뭐 피해 이랑 또는 식물제 피해 면적 확인한다 돼 있는데 조심하실 거는 그 옆에 메밀이라고 있습니다. 메밀. 메밀의 피해 면적은 어떻게 정하냐 보니까 그냥 피해 면적을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로 나눠서 도복된 피해 면적과 도복 이외 피해 면적을 구해요. 피해 면적 산정하는데 이게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 도복된 피해 면적은 도복됐다 해서 100% 피해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몇 퍼센트냐면 70%만 피해 인정해 주고요. 도복 위에 피해 면적에 있다가 뭘 곱하냐면 손해 정도 비율을 곱해요. 지금 요거 적어버리세요. 거기다가. 그래서 여러분 가만 보세요. 그러면 손해 정도 비율을 조사하는 건 도복된 피해 면적에 조사하는 거예요. 도복 위에 피해 면적에 하는 거예요. 도복 위에 피해 면적에 하겠죠. 예. 그래서 메밀은 두 개를 합산을 하면 뭐가 된다? 메밀의 피해 면적이 나옵니다. 메밀의 피해 면적이. 자, 이제 밑에 이제 4번에 보시면 손해 정도 비율 조사입니다. 거기 괄호 1번에 그 고추 가시면 동그라미 1번 표본 일항수 산정, 뭐 조사된 피해 면적에 따라 표본 일항수를 선정한다. 그다음에 표본 일항을 선정하고요. 자, 동그라미 3번은 잘 보셔야 됩니다. 표본 일항 내 작물 상태 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표본 일항별로 식재된 작물을 손해 정도 비율표와 고추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조사한다. 이때 피해가 없거나 보상하는 제2의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한 작물, 얘를 뭐라 할까 우리가? 미보상이죠, 미보상. 및 타작물을 뭐예요? 타작물은 정상으로 본다. 그렇게 되어 있죠. 고추보다 콩 심은 거, 콩 심은 거. 그럼 여러분들 이거 혹시 들어서 보셨나요? 그 논작물, 밭작물에 보시면 타작물 미보상 기수학 있죠. 타작물 미보상 기수학 면적에다가는 제곱미터당 평년 수확량 곱하는 거는 들어보셨죠? 그럼 여러분들이 왜 타작물 미보상 기수학 면적에 제곱미터 평년 수확량을 곱하냐? 단순해요. 걔네들은 뭘로 본다? 정상으로 본다. 기수학은 정상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정상이니까 수학했겠죠. 그리고 뭘 본다? 그래 정상을 보니까 뭐로 본다? 평년 수학량을 곱해줘서 수학량을 더해줘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밑에 보시면 마지막 가입 이후 추가로 정식하는 등 보장 대상과 무관한 고추도 정상으로 분류하여 조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고추하고 브로콜리하고 메밀에 대해서는 제가 손해 정도 비율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 크게 뜨고 그냥 눈으로 그냥 외워버리세요. 바로 이해해버리세요. 그냥 어려운 거 아니니까. 고추 조사를 나가면 원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1항이고요. 2번 1항, 3번 1항 있고 쭉쭉쭉쭉 가요. 여기가 정상 1에서 20%, 21에서 40%, 41에서 60%, 61에서 80%, 81에서 100%, 그리고 여기는 평가 제외예요. 평가 제외. 자, 그러면 1번 1항에 고추수를 세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고추수는 우리가 드시는 된장에 찍어 드시는 그 고추가 아니라 고추 그 식물체 전체 있죠. 전체를 다 말하는 거예요. 고추수가 100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100개가. 100개 가지고 정상을 보니까 40개가 있어요. 1에서 20% 있는 것이 피해가 1에서 20% 있는 것이 뭐 10개가 있더라. 여기는 뭐 몇 개 있다고 10개 있더라. 여기는 뭐 5개 있더라. 15개 있더라. 그럼 몇 개 나오나요, 그러면? 40개, 80개죠? 80개. 그럼 여기 20개 있더라. 100개 맞죠? 평가제는 연계다. 평가제는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2번 1항 보니까 120개가 있는 거예요. 120개가. 여기는 뭐 60개가 있더라. 뭐 많다. 30개가 있더라. 20개가 있더라. 40개가 있더라. 그럼 몇 개인가? 90개. 5개, 5개, 10개. 110개 맞죠? 110개. 3번 1항 보니까 더 어렵다. 120개가 있더라. 근데 숫자 맞히기 어렵네요. 120개가. 그럼 여기는 40개, 뭐 10개, 10개, 10개. 그러면 70개, 50개만 하면 되네요. 20개, 30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산을 하는 겁니다. 합산을. 이렇게 합산 다 해보니까 몇 개 있는 거예요, 여기는? 110개가 있는 거죠? 다 합산을 해보면 몇 개 있어요? 40개. 이거 해보면 60개. 이거 해보면 20개. 이거 해보면 40개. 이거 해보면 60개가 있는 거. 여기는 연계, 그냥 다 연계할게요. 연계. 필요 없고요. 혹시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일단 그러면 그럼 전체는 몇 개인가요? 전체는 330개인가요? 100개, 200개, 330개네요. 예. 전체 330개. 그러면 여기다 적을게요. 330분의 자, 여기서 조심하실 거. 얘가 지금 여기 1에서 20, 21에서 40, 40에서 60, 60에서 80, 80에서 100 있죠. 얘는 뭐예요? 손의 정도.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비율. 비율은 얼마? 20. 여기는 40. 여기는 60. 여기는 80. 여기는 100 하는 거죠. 그러면 하는 거 잘 봐보세요. 110은 정상이죠. 올라갈 필요 없어요. 분자에. 여기서부터 올라가면 돼요. 그러면 40 곱하기 0.2 더하기 60 곱하기 0.4 더하기 20 곱하기
0.6 더하기 40 곱하기 0.8 더하기 60 곱하기 1.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뭐냐? 여기는 뭐가 된다? 전체 들어간다. 전체가 들어가고 0.2, 0.4, 0.6, 0.8, 1 들어갑니다. 이렇게 작성되는 거예요, 원장이 실제로. 그리고 시험 볼 때는 이렇게 안 나올 거예요.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가 고추수 아니면 합 이렇게 나올 거예요. 합 이렇게 시험에는. 그러면 다시 지우고 할게요. 시험에 이제 평가제가 20개가 있더라 하고도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전체 몇 개인가요? 전체 60, 80, 100, 120개죠. 전체는 120개죠. 일단 120개예요. 근데 그래서 여기 120개가 올라가야 돼요. 일단 보세요. 일단 120개 올라가야 되는데 평가제란 말은 말 그대로 평가를 안 했단 말이에요. 평가할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평가할 필요 없는 거예요. 즉 그래서 이 20개는 모집단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어쩐다? 지워버려요. 평가제는 아예 여기 들어갈 수. 여기 들어가려면 이렇게 하려면 여기 전체분에 얘네들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려면 어떻게 돼요? 평가가 된 놈들끼리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럼 얘는 평가가 안 됐으니까 120개가 몇 개다? 100개다, 100개. 분모는 안 들어간다고, 평가제. 다시 해보면 10 곱하기 얼마? 0.2 더하기 10 곱하기 0.4 더하기 5 곱하기 0.6 더하기 15 곱하기 0.8 20 곱하기 1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걸 왜 이렇게 강조를 해드리냐면 평가제를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실제로 이 평가제 지금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그 평가사분들 그러니까 협회에 있는 한국손해평가사협회하고 농업재해보험협회가 있거든요. 두 군데 협회가 있는데 이 협회 속에 소속되어 있는 평가사분들이 고추조사를 한 거는 2019년도부터 처음이에요. 그때부터 고추조사 맨 처음부터 한 것이 아니라 고추조사 그때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법인에서 회사대에서 고추조사를 하던 것을 이제 다 가져왔어요. 이제 고추조사는 법인 우리만 해요. 법 회사에서는 안 해요. 고추조사를 못 해요. 이제 다 우리가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19년도, 20년도에는 우리가 고추조사를 많이 안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 조사를 했냐면 1차 조사만 나갔습니다. 맨 처음에 조사만 나갔어요. 그러면 맨 처음에 조사 나가면 평가제는 안 떠요. 왜 그러지? 평가제는 이전 조사에서 100% 피해 보험 폭타버린 애들이거든요. 일단 매미를 따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흐름으로써 우리가 2019년, 2020년 해봤으니까 2021년, 2022년 나올 거 아니에요? 올해까지 해서 나올 거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먼저 전환하면 2차, 3차 피해까지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1차 조사 때 어떤 게 나와요? 100% 피해 나올 거 아니죠? 100% 피해가 나오게 여기 100% 피해가 있겠죠. 이게 얘는 20% 20개는 지금 100%고 이 보험 다 타간 거라고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평가할 필요 없어. 얘네 다 뽑아봤다고 이렇게 평가할 필요 없다고 얘네들. 걔네들이 나오잖아. 이제 2차 조사 때 100% 피해 1차 조사 100% 피해 얘네들 2차 조사 때 나올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걔네들이 이제 뭐 한다? 평가제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평가제로 갔을 때 계약 우리 평가사분들이 여기를 뭘로 한다? 100으로 해야 되는데 뭘로 했다? 120으로 해서 계산을 많이 하셨다 그런 거예요. 그럼 120하고 100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피해율이 얘가 더 낮아지죠. 손해 정도면 더 낮아지잖아요. 얘가 분모가 더 크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